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북한에서 연어 또 칠색 송어 이런 양어를 양식하는 이 바다 양어 사업소들이 어구 시설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20일 날 네. 함경북도의 한 주민이 네. 자유아시아 방송에 알려온 소식인데요. 네. 낙산 바다 어업소, 아마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업소를 비롯해서 바다 양식을 하는 많은 곳들이 네. 어업용 설비와 기구, 자재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이제 이렇게 설치하고 그 네. 안에 연어를 넣어서 키우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키우면 몸무게가 한 5kg 정도 이렇게 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커지는 건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그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어구자재가 이제 부족해가지고 또 네. 문제고, 또 하나 아,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그물의 품질이.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물, 밧줄, 부표 이렇게 해서 중국산 이 그물 같은 경우, 어물망 같은 경우는 한 1년, 한 네.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아, 합니다. 그런가요? 예. 예. 그런데 국산 자재로 만든 그물 우리는 네. 3개월에서 한 5달 만에 계속 바꿔줘야 되는 아, 거예요. 그런가요? 그 사이에 예. 그물이 막 망가지는 거죠. 예, 양호가 다 도망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주 이 그물을 교체해야 되는데 예. 들어가는 시간, 노동력 네. 이런 것도 물론 문제고요. 네.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물이 이제 구멍이 나면 네. 연어, 송어 다 달아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생기는 피해도 물론 그렇고요. 네. 하여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열심히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다 도망치면 모든 걸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업소나 또 당국도 이미 이 문제를 뭐 사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사실 이 양어 사업 같은 예. 경우는 김정일 시절부터 집중적으로 아, 추진을 네. 해왔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실패한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아, 그렇게 네.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양어장이 잘 운영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사료 문제가 제일 크다고 아, 그럽니다. 사료. 예. 이 물고기가 저절로 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어야죠. 근데 이제 식량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네. 김정일 그때 위원장이 예. 그러면 양어라도 해서 인민을 먹이자 했는데 네. 아니 고기는 그냥 공짜로 크나요? 물 먹고 크나요? 그쵸. 사료 예. 있어야 돼. 근데 사료도 다 곡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곡물이나 단백질이 필요한 건데 네. 이걸 다 채울 수 없다 보니까 양어 사업도 말만 그렇지 성과를 네. 크게 거두지는 못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 이제 위에서 검열을 내려올 때 양어장이 내려온다 네. 그러면 양어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양어장에 물도 없어요. 근데 검열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물을 채우고 음. 가동이 그나마 되고 있는 저쪽 양어장 가서 고기를 네. 퍼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양어 사업이 잘 안 됐었는데 네. 2015년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 가지고 네. 물고기 양어 이거 이제는 바다에서만 하지 말고 강이나 호수 이런 다 하자. 여기저기 아, 막 네, 네.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막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대표적으로 대동강 그물우리 양식장 같은 네. 이런 양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도 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동 먹이 공급 장치라든가 네. 실시간 수질 측정 장치라든가 야외 조명까지 막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양어장 물고기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감시 시설까지 네. 다 이렇게 잘 갖추어진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한 이런 곳은 그나마 조금 성과가 좀 있어가지고 네. 이것을 평양 애육원이라든가 육아원, 양로원 또는 평양 초등학원이라든가 중등학원에 이제 이 양어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극히 일부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양어 시설은 여전히 네. 사료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기자재라든가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양어 사업이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함경북도의 양어 시설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호소를 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뭐 양식을 해서 식량으로 보급을 하고 또 공급한다면 사실은 좋은 현상이긴 한데요.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어도 먹을 수 있는 사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양어 시설도 그렇고 열악한데 이런 상황이 된 좀 가장 큰 원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사실 지금
북한 같은 예. 경우는 사실상 국가가 지금 양어 사업을 대대적으로 장려해서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양어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료라든가 예. 아니면 기자재 도구, 그물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 해준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자력갱생이라는 미명하에 아, 네네. 그냥 밑에 단위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서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문제는 네. 국가에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그 양어 사업소에서 자체에서 하든 간에 재투자 이윤이 남으면 네. 생산이 되면 그걸 팔아서 이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윤 가운데 반드시 일정 비율을 생산 부분에 다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생산에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설비나 기자재 다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에 이윤이 남으면 이것을 다시 새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기술을 새로 도입하거나 노동력을 더 뭐 강화하거나 이런 재투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안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닭을 길러서 닭이 계란을 낳는 닭이 있다고 네. 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란을 더 많이 얻으려면 뭐 좋은 사료 먹이고 그렇죠. 좋은 사료 먹여서 닭을 잘 길러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 양어 사업 방식은 네. 알을 낳았는데 네. 더 좋은 알을 얻기 위해서 배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군요. 사료를 먹여야 되잖아요. 사료를. 네. 그래야 닭이 더 튼튼하고 그렇죠. 건강해서 더 좋은 알을 네. 오랫동안 낳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북한은 이른바 알 낳는 닭을 사료 주는 게 아니라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배가르기식으로 이 양어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예. 이런 경제 방식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뭐 자력으로 뭐 자력갱생 한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 공장이 말하자면 양어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네. 뭐 1,000만 원, 뭐 1억 원 벌었다고 치죠. 아니면 100만 원 벌었다고 쳐요. 그 가운데 반드시 일정 비율을 30%면 30%, 네. 50%면 50%를 반드시 노동력이라든가 시설이나 자재 사는데 또는 기술을 확충하는데 네. 이런 데 써야죠. 그렇죠. 예. 이걸 안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를 갈라놓으면 그 다음에 생산을 못 해요.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도 발전도 없는 양어 사업소, 기업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네. 이건 사실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양어를 열심히 키웠으면 그걸 이제 시장에 팔아서 주민들도 먹게 하고 또 비용으로 투자해서 더 많이 확장하고 가면은 사실 그게 기본적인 수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양어 사업을 비롯한 이런 경제 여러 부분에서 뭐 또 이렇게 성장하고 또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정부의 정책들이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할까요? 지금 앞서서 예. 그 양어 사업소 주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양어 사업소가 직접 연어를 판매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제 나름대로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그렇네요. 예. 예. 중요하네요. 네. 그러면서 양어 사업소에서는 일단 이 양어들을 그냥 도상업관리국 또는 네. 도무역관리국에 또는 군부대 양어 사업소 같은 경우는 국방성에 이 물고기 그냥 넘겨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문제냐? 예. 재투자를 얼마나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아니 국방성이 어떻게 합니까? 예. 심지어는 도상업관리국도 각 양어 사업소의 구체적인 재투자 뭐 내용이라든가 어디에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 걸 일일이 알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기업소의 자율성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첫 번째 그렇죠. 조건입니다. 네. 물론 북한은 지금 경제 전반에서 그 채산제를 실시하고는 네.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라는 네. 것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주겠다고 이른바 부분적 경제 개혁을 하긴 했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2021년도에 국가 유일무역제라는 것을 다시 들고 나왔어요. 네. 무역은 이제 국가가 알아서 다 할 네. 테니까 기업소는 이제 국가의 모든 것을 다 보고하고 등록하고 국가의 목표와 계획 하에 무역해. 네. 이거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른바 국가유일무역제를 다시 부활시킨다면 이 생산 부분에 각 기업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네. 재투자를 하기는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거 다시 되돌려 놔야 됩니다. 한번 그렇죠. 어렵게 계획을 선택했으면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거로 네. 되돌아갈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율성, 기업의 자율성을 훨씬 더 강력히 보장하는 것이 네. 첫 번째 정책 변화 지점이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투자 반드시 해야 된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노동, 그다음에 뭐 원자재, 기술 이런 것에 이제 기본적인 생산 요소에 재투자해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단 노동력에 재투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아니 양어 사업소에서
일을 했으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최소한 그렇죠. 줘야죠. 네, 월급은 줘야죠. 아니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네. 노동력에도 재투자를 안 하면 누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죠. 예, 이것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생산성을 높여서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이제 목표일 텐데 문제는 그게 장기적으로 가능하려면 재투자가 되어야만 한다. 이게 진단인데요. 네. 이제 우리 이광백 대표님 이야기를 잘 전달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양어 사업소를 포함해서 이렇게 공장 기업소들이 얻는 이런 이익 가운데 뭐 재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를 좀 재투자를 해야 할까요? 사실 뭐 공장 네. 기업소가 어느 상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예. 좀 달라지긴 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 공장의 발전 수준이라든가 그쵸. 뭐 여러 가지 거에 따라 다 달라져서 일률적으로 재투자 비율을 정할 수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고민을 해봐야죠. 북한 정부 또는 기업소에서 이윤이 우리가 100이 나면 이 네. 가운데 몇 %를 재투자하는 것이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는데 필요한지를 일단 계산은 해야 그렇죠. 된다. 기준 같은 건 있어야죠. 그럼요. 기준도 네. 만들고 계산도 하고 해마다 그게 조금씩 달라질 수는 네. 있더라도 반드시 그 재투자 비율을 정밀히 분석해서 네. 그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는 네. 반드시 재투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투자는 어느 영역에 해야 되느냐. 제가 앞에서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인적 자본에 재투자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재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은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고 인간 중심 철학이라고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에서도 사람한테 투자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한 기본 생활이 가능한 월급 줘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직원 교육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을 여기저기 네. 와서 비싼 돈을 주고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산 비약적으로 늘 그렇죠. 겁니다. 네. 당이 아무리 생산력 발전시키라고 구호를 외쳐봐야 생산력 발전 안 됩니다. 네. 그 생산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북한 내에서라도 비싼 돈을 주고 데려와 보세요. 네.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국내에 없다, 북한 국내에 없다 그러면 중국에서 데려오든 한국에서 데려오든 미국에서 데려오든 전 세계에서 네. 그 업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어로는 인프라 및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네. 여깁니다. 이제 인프라라는 게 뭐냐면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설들. 예를 들면 도로, 네. 그다음에 뭐 항구, 네. 철도 네. 또는 전기 없어서 북한 필수죠. 생산이 가장 안 되는 이유 전기 없어서 그렇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럼 발전소, 네. 통신 시설 이런 게 다 산업 기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인데 네. 이게 안 갖춰져 있으면 그 공장의 노동자가 잠도 안 자고 24시간 일해도 생산 안 되는 겁니다. 네. 또 생산했다고 해서 도로가 안 돼 있거나 철도가 제대로 안 깔려 있으면 그 물건을 다른 지역에 가져다가 제대로 제값에 팔 수도 없어요. 네. 아니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요즘은 물건을 수출하는 시대인데 철도, 항만, 뭐 통신시설 이런 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북한 같은 경우는 이걸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조차 못합니다. 아마 지금 북한의 최근에 가발이라든가 속눈썹 산업이 북한에 발전하고 있을 그렇죠. 텐데 할 수만 있으면 북한이 그걸 직접 미국이나 유럽,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할 거예요. 네. 직접 수출하면 비싼 값에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거 못하니까 네. 그 중국 염단에 조금 수출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뭐가 필요한 이걸 다 불러서 이제 간접자본이라고 네. 부릅니다만 인프라 영어로는 한자어로는 간접자본. 이것은 국가가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네. 여러 공장 기업소에서 만든 생산물을 가져다가 그걸로 뭐 중국에 팔아서 외화를 가져가는데 네. 뭐 좋아요. 국가 무역 수출이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번 외화 가운데 반드시 일정 비율을 도로, 그다음에 항구, 네. 철도, 발전소, 통신 시설 강화하는 데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공장 기업소도 생산력이 높아집니다. 이거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현대화 또 해야 되죠. 현대화. 기차가 그렇죠. 뭐 평양에서 청진 가는데 뭐 하루 걸리고 일주일 걸리고 이거 안 됩니다. 네. 3시간 만에 또는 5시간 만에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유통이 빨라야죠. 고속철도로 만들어야 네. 됩니다. 이거 안 하고서 생산력을 높이라고 최고 지도자가 구호만 외치냐? 네. 이거 안 됩니다. 세 번째, 최첨단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첨단 기술을 들여오고 이걸 연구하고 개발해서 이걸 이 기술을 생산에 활용하는 이런 연구 개발 분야에 네.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뭐 영어로는
R&D 이렇게 부릅니다. 네. 연구와 개발. 네. 연구 기술을 도입해서 이것을 연구 개발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선진국에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핵심이죠.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북한에서는 제대로 안 해요. 음. 그리고는 과학기술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고 있어요. 네. 이 말이 아니라 여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야 네.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일어나는 것이지 네. 또 연구 개발이 성과가 되는 것이지 구호만을 쳐서 절대 안 된다니까요. 네. 사회주의 구호 안 됩니다. 투자,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반드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북한에서 이 양어 생산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에 대한 투자, 대가가 있어야 될 테고 특히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무엇보다 기업의 자율성을 줘서 국가 정부에서 할당한 목표량을 채우고 나면 나머지 잉여 생산물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판매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수익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게끔 하는 이런 다양한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대표님의 말씀을 북한 정부 당국에서 특히 이제 양어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자들이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얼마 전 노동신문에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가 안겨준 무병장수에 대한 기쁨 이런 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회주의 제도 아래에서 장수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노동신문에 실린 그 몇 가지 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나눌 기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얼마 전에 노동신문에 네.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가 안겨준 무병장수의 기쁨 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렇군요. 내용을 잠깐 보면 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네. 100살 장수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네. 남포시 천리마구역 음. 강전일동 1인민반에 살고 있는 한춘신 할머니 21일에 100번째 생일 맞이했다. 예. 그래서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 하는 할머니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을 쭉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 때문에 100살 장수자들이 나날이 늘고 있고 그 장수를 맞이한 할머니가 그 은덕에 김정은 동지의 그 은덕에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북한도 어쨌든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여러 번 접해 듣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와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좀 선전하면 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굳이 골라서 얘기를 하고 싶은 예. 것은 장수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김정은 동지의 은덕 때문인가? 예. 또는 사회주의 제도의 무슨 혜택 때문인가? 이게 좀 궁금해서 이 기사를 네.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사회주의 제도 때문에 장수자들이 늘어났다면 사회주의 나라들은 수명이 늘고 장수자들이 네. 많아야 되고 네. 자유경제 나라들, 자본주의 나라들은 장수자들이 없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예. 넘는다.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그 나라를 고령사회라고 그쵸. 부릅니다. 예. 그리고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다 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일단 이 근처 일본, 한국, 중국, 북한을 볼게요. 자, 일본 고령자 2022년 기준 일본 65세 이상의 인구 고령 비율은 29%입니다. 네. 3분의 1이 노인이에요. 예. 65세 이상 인구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초고령 사회죠. 자, 그렇습니다. 자, 한국은 어떤가 볼까요? 2023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고령 인구 19%입니다. 네. 자, 중국 볼까요? 21년 기준 14.2%. 그러니까 중국도 고령 사회로 네. 진입을 했어요. 자, 북한은 23년 11월 기준 12.2%. 자, 볼까요? 그러면 가장 높은 게 29% 일본이네요. 네. 자, 그럼 일본 기시다 총리의 네. 은덕 때문에 그러면 초고령자들이 30%나 됐냐는 거죠. 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16%, 17%밖에 안 됩니다. 예. 일본 인민들은 기시다 총리를 별로 좋아하지 지지하지도 않고 않군요. 좋아하지도 예. 않아요. 자, 그다음 높은 한국 지금 19%, 20% 정도 됐는데 예. 이것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40%, 네.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 30% 정도. 네.
이걸 보면 그리고 사회주의 나라 북한은 오히려 이 동아시아에 있는 네 나라 가운데 가장 고령자 비율이 적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고령자가 많은 것이 사회주의 제도 덕이고 장군님 덕이라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반대해야 되죠? 그렇죠. 네. 굳이 요인을 따지자면 세상이 좋아진 거죠. 네. 뭐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건이라든가 경제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서 네. 오래 살게 된 겁니다. 수명이 길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세상이 좋아진 탓이고 굳이 따지자면 누구 덕분이냐 따지자면 인민이 열심히 일해서 세상이 나아졌으니까 네. 인민 탓이고 아니면 특별히 더 오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자기 건강 관리 잘한 자기 탓이고 아니면 유전자가 좋아서 오래 사는 사람들 네. 뭐 그냥 부모 덕이죠. 네. 이것을 그냥 최고 지도자의 덕이라고 사회주의 제도 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북한과 한국의 기대 수명을 잠깐만 비교해 볼까요? 남성의 경우 남북의 기대 수명 차이가 11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여성은 13년. 네. 그러니까 북한의 남성 여성들은 한국의 남성 여성보다 더 일찍 사망한다 이거겠죠. 장수의 비결은 뭐니 해도 잘 먹고 잘 잘 살고 사는 거죠. 예, 네. 일하는데 안전해야 될 겁니다. 네. 예, 모든 걸 최고 지도자의 우상화 선전을 이용한다는 것은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 잘 아마 아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뭔가요? 자 이신작칙과 돌격구령이라는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신작칙은 자기 몸으로 네. 규칙을 세운다. 이게 뭐 중국어인데요. 아, 그렇군요. 뭐 이거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네. 모범을 보인다 뭐 이런 거예요. 네. 돌격구령, 이신작칙과 돌격구령. 근데 이신작칙은 뭐 북한 주민 다 아는 내용 네. 단어일 거예요. 자 지난해 봄 어느 한 농장의 모내기 현장에서 있었다. 자 논밭을 누비며 기세 좋게 푸른 주단을 펼쳐나가던 모내는 기계가 네. 포전머리에 거의 이르러 뚝 멎어 섰다. 아주 문학적이네요. 네. 그렇군요. 뭐가 떨어졌던 것이다. 자 이때 속이 한껏 달아오른 분조장은 논두렁에 서서 모 운방공들에게 일손을 다그치라고 연방 독촉했다. 네. 논두렁을 오가는 모 운방공들의 발에서는 불이 이는 듯했다. 분조들을 돌아보다가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작업반장은 성큼 논밭에 들어섰다. 네. 모 운방공들을 도와서 모내는 기계에 모를 옮겨 싣는 작업반장을 보고서야 자기 실책을 깨달은 분조장이 황급히 따라 섰다. 예. 자, 나가자인가 나가라인가 문제는 이렇게 선다. 바짓가랭이를 걷어올리는 눈물에 발을 적시며 농장원들과 함께 일손을 다그치는 초급 일꾼이 있는 곳에서는 영농 실적이 오르지만 논두렁을 타고 다니는 데 습관된 초급 일꾼은 걸린 문제를 어느 것 하나 옳게 풀어나갈 수 없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거 예. 북한에서 이런 기사 흔히 있죠. 네. 늘 있는 기사죠. 예. 간부들이 밑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어려움이 예. 있으면 같이 문제를 예.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예. 교양 기사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재밌는 내용을 얘기해보고 싶어서 예. 이 기사를 소개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보통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나가서 그렇죠. 모범을 보이면 하급 관리들이 따라 나설 것이다. 네, 뭐 뭐 그런 이런 거죠. 내용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뭐 북에 있을 때 가끔 이런 비슷한 내용 사실 많습니다. 뭐 그렇죠. 최고 지도자 수없이 많죠. 김정일 위원장이 뭐 쪽잠을 새면서 뭐 주문법을 먹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거짓말이죠. 예, 어쨌든 하급 간부들이 모범을 보이자는 것을 주제로 한 이제 기사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이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예. 싶었느냐. 사실 이 앞에 것이 그 교육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네. 일하면서 도와주고 지도하고 이런 거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지혜라는 게 이런 삶의 지혜, 조직 네. 운영 지혜라는 것이 무슨 고도의 높은 사상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그냥 네. 일상적인 상식적인 지혜에 지나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어느 사회나 하급 관리자는 조직 성원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위에서 다그치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 못 푼다는 것도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건 그냥 너무나 누구나 대부분 알고 있는 평범한 지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직생활 해보는 사람은 한 몇 달이면 뭐 그걸 실제로 금방 깨닫습니다. 예. 아니 이거 초등학생도 가르쳐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걸 몸으로 실천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이 지혜야 매우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몸으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자체가 마치도 무슨 위대한 진실인 것처럼 위대한 진리인 것처럼
위대한 장군님이 가르쳐주고 네. 당이 교양해야만 되는 그런 거창한 뭔가 있는 것처럼. 네. 아니 근데 전 세계 바깥 세상에서는 그냥 그렇게까지 위대한 지도자의 지도 받아야만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상식, 평범한 진실, 평범한 아주 작은 지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것을 이렇게 거대하게 막 문학으로까지 막 힘을 주어서 비장하게 강조하고 있는 걸 네.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식의 교육 방식의 그 이면 바닥에는 네. 어떤 생각이 깔려 있다고 저는 느껴졌냐면 인민을 어린아이처럼 취급한다. 인민은 어리석구나. 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이 이런 평범하고 아주 단순한 지혜까지도 일일이 다 가르쳐야만 그걸 깨닫고 배우는 존재로 그렇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를 어버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의 사상이 뭡니까? 뭐 인민 존중의 사상이 어떻고 네. 인민 대중 제일주의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식의 교양 방식은 인민을 어리석고 잘 네. 모르는 존재로 여기는 듯한 예. 그런 식의 것이 깔려 있는 이런 방식의 비장한 그러니까 네. 이른바 이런 식의 교육 방식이 이제 이 기사에서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근데 이걸 이러고 예. 바깥 세상에 보고 있으면 네. 약간 좀 재밌기도 하고 네. 안 좋게 말하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사회에 사는 이 주민들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똑똑한 한 사람보다 좀 바보 같은 사람 100명이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는 지혜롭고 훌륭한 현명한 최고 지도자가 참 많습니다. 김정은만이 그렇죠. 아니죠. 아무래도 바깥 세상과 단절된 사회다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은 당의 선전선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단절이라는 게 굉장히 네.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지식과 정보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 덧붙일게요. 인류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의 총량이 있다고 치죠. 네. 뭐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이것이 2배로 증가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1990년대에는 2배로 증가하는데 한 25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통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예를 들면 5,000년 역사다. 그러면 5,000년 동안에 이루어 놓은 지식과 정보의 총량이 25년이 흐르면 딱 정확히 그 2배가 생기는 거예요. 네. 또 25년이 흘리면 그 또 음. 2배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2023년 현재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지식과 정보의 총량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언제냐? 1년 걸립니다. 1년. 엄청 짧네요. 1년.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네. 1년이면 2배씩 증가하고 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까? 전 세계에. 네. 그런데 북한은 문을 딱 닫고 전 세계의 정보를 북한 인민들이 볼 수도 없게 만들고 그렇죠. 전 세계 주민들이 북한 사회에 올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마치 동굴 속에 가두어 놓고 2,500만을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해요. 네. 과학도 지식이고 그다음 뭐 사상도 지식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술도 결국은 본질은 지식과 정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1년에 2배씩 늘어나는 이 지식과 정보를 싹 닫아 걸고 다 배제하고 외면한 채 그냥 그 나라 안에서만 생산되는 네. 지식과 정보로만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 나라가 선진국가 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하죠. 예. 네. 오늘날 조선이 예. 200여 개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 한 170이 뭐 150이 180이 예. 그래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네. 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나라인 북한에서 여전히 주민들이 굶어 죽고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도 하위권에 있다고 하니 이건 분명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문제일 겁니다. 노동자들에게 자율성을 줘서 무엇보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이 잘 인지하고 그런 정책으로 방향을 긴급히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단파 7340kHz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밤 11시에 단파 734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